네, 안녕하세요.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스완 비트코인이라는 분이 이제 블랙락 회장하고의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그다음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앵글이 좀 다를 수 있다. 이제 그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여성 비서실장 누구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이 양반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겨서 비트코인이 드디어 7만 5천 불을 넘었다. 이제 앞으로 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제가 이거 좀 자세히 보고 말씀드려야 되겠다라고 했고요. 어, 지금은 이제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다른 거는 뭐 암만 얘기해도 사람들이 모르지만 이제 비트코인이 총 대명사죠. 암호화폐의 뭐 얼굴이잖아요. 한때 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보다 삼성이나 현대라는 이름이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던 것처럼 비트코인 그럼 뭐 다 아는 거죠.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팀 그 경제 정책에서의 암호화폐 역할, 제가 어제 이거를 좀 그냥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하고 재정 수지 적자하고 이 암호화폐 이게 어떻게 굴러가는 것이냐 이걸 했는데, 파이코인과 비트코인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뭐 비트코인은 뭐 완전히 뭐 어, 재벌 회장이고, 파이코인은 지금 뭐 세운상가 구석방에서 뭐를 만드는 거와 같은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저는 나이가 환갑 진갑 다 지나고 나서 젊은 시절에 왜 그렇게 좋은 기회를 많이 놓쳤고 젊은 시절에 왜 많이 에, 실패를 했는가 보면 기본적인 철학이 없었다고 봐요. 기본적인 철학이 없었다고 봐요.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은 기본적인 철학이 없이 제1기 트럼프 대통령 걸 했죠. 좌충우돌했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브레인들이 완전히 철학적으로 무장을 한 시스템, 돈, 인맥 이런 걸 다 갖춘 사람들이 쫙 들어온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반스 부통령도 그랬지만 지금 이게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여성 인물이 또 탁 나왔잖아요. 사람들의 예상과 다른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다른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 앵글에서 제가 이제 파이코인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렇게 결제를 하는 거죠. 실제로. QR 코드를 갖고 이렇게 결제를 하고 미국 최초 암호화폐 결제를 해본 최초의, 이때는 대통령 되기 전이지만 이때 이제 이거를 했더라고요. 이번에 파이 페스티벌에서 이거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해보신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한 게. 그래서 비트코인도 이렇게 결제가 되긴 되죠. 아, 널리 안 돼서 그렇지 아무튼 이렇게 되죠. 굉장히 좋은 징조 같아요. 이게 사실은 엄청나게 비트코인한테 가장 큰 호재는 이거예요. 그리고 파이코인한테도 가장 큰 호재는 저는 이거라고 봐요. 이 하나의 사건. 이거를 이제 시작은 비트코인이 했고 확산을 시키는 거는 파이코인이 하고 있는 거죠. 파이코인이 하고 있는 거를 이제 국제 금융적으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비트코인하고는 상관없지만 나머지 뭐 이상한 코인들, 미국 갠슬러 그 SEC 회장 그랬더니 SEC 갠슬러 잘라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잘라야 된다라고 말은 했죠. 안 자를걸요? 임기가 2026년까지예요. 갠슬러가. 그래서 뭐 약속했기 때문에 자른다. 약속했기 때문에 자른다.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굉장히 많은 늦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암호화폐 전문가 없다. 이거 뭐 생긴 지 얼마나 됐다고 전문가가 있느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갠슬러 의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정보를 아마 받아들일 거예요. 받아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뉴스가 지금 뭐 당장 오늘 나왔더라고요. 네, 지켜봐야죠. 뭐 잘린다 안 잘린다라는 게 지켜봐야죠.
그리고 아직도 현직 대통령이 된 게 아니죠. 12월이나 1월까지는 바이든 정권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예의는 지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서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는 전 세계 언론들이 나쁜 이미지를 뒤집어 씌웠죠.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저도 뭐 꼭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언론의 프레임을 넘어서 이제 뭘 자꾸 보려고 하는 거죠. 요 사람이요. 스완 비트코인이라는 사람, 뭐 이렇게 재밌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정확한 앵글을 갖고 있고, 비트코인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스토리 전개가 재밌기도 해서 이제 구독을 또 눌러주기도 했어요. 비트코인 중요해. 비트코인이 방향키니까 봐야죠. 그래서 여기 이제 도널드 비트코인 할 때 이거 캠페인 뉴욕 비트코인 바에서 이렇게 아까 했던 보여드렸던 사진 참 중요한 이벤트고 이거를 지금 230개국에서 10억 명한테 하겠다라는 엄청난 비전을 갖고 있는 게 바이코인이라는 거죠.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국제 금융을 아는 사람들은 특히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와 재정 적자를 해소해서 금융위기가 없게 만들려면 그러면서 이제 요 분이 약간 비판을 했는데 트럼프가 이런 거를 했지만 사실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암호화폐를 트럼프가 만들었더라. 아들을 통해서 만들었더라. 70%는 자기네가 갖고 있고 30%만 시장에 뿌렸더라. 그래서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갖고 이렇게 하지만 뒤로는 자기가 돈 벌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였어요. 보니까 흑막이 있다. 근데 그거는 뭐 대통령이 되고 나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만들 때 이렇게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하면서 자기 아들하고 이렇게 다 했다. 70%는 프로젝트 내부에 꼽을 치고 있고 나머지 30%를 시장에다가 뿌렸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비트코인 좋아하는 거는 이런 음흉한 속셈이 있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고 이런 내용이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네 번째 NFT를 냈나 봐요. 파이코인도 지금 NFT를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처음부터 NFT 하겠다 그랬잖아요. 이러면서 비트코인을 띄우면서 자기 NFT 팔아먹는 것으로 선거 자금한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어느 정도는 그랬겠지만, 이런 게 포커스였고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어제 그 말씀드렸던 TDL 엔터테인먼트가 오늘도 아주 또 재밌는, 음악도 재밌는 그런 거를 했던데, 거기에 나온 거죠. 이게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경제 참모는 이 사람들은요, 한 30년 이상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30년, 어제 제가 소개드렸던 책, 그, 음, 다양성이라는 미신이라는 책을 딱 그냥 그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 대학 졸업한 지 얼마 안 돼서 만들었더라고요. 오랫동안 자기네들이 바라는 세계. 이번에 그 일론 머스크가 그랬잖아요. 왜 트럼프 같은 또라이를 지지했느냐? 그랬더니 저 사람 지지하지 않으면 미국의 민주주의가 없어질 것 같아서 했다. 그런 얘기를 했죠. 이런 배경에서 했는데, 그러면 요번에 이제 막 자기 돈 거진 한 2,500 박은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돼야지 되고, 미국이 안 무너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이미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참 이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 천리 아니거든요. 미래를 보는 거. 미래 일어나는 거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자기의
생각이 바뀌면 미래도 바뀌죠. 지금 나의 행동이 바뀌면 미래도 바뀌죠.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이렇게 뭐 미래의 불행을 보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명상하시는 분들은 알지만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지금 이 순간이 바뀌면 미래가 바뀌니까. 근데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면서 미래만 바라고 뭐 파이코인이 뭐 얼마 가기를 바라고 비트코인이 얼마 가기를 바라고 미안하지만 그런 미래는 오지 않죠. 이게 이제 팔란티리라는 것의 속성이죠. 그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런 거를 회사의 이름으로 내세운 사람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다 집어던지고 선거운동을 했잖아요. 저는 사실 내심 바이든 편이었는데 한국하고 좀 친해서 그래도 뭐 크게 내심은 그랬지만 그래도 지켜는 봤어요. 어떻게 되나 이제 봤고 아이고 뭐니라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예 이것도 이제 그 TDL 엔터테인먼트인데요. 결국 이 사람들은 뭐냐면 미국 중산층을 배경으로 마가를 했잖아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Make America Great Again이잖아요. 그러려면 미국의 무역 수지와 경상 수지 적자 규모가 줄어야 되잖아요. 이래야지 중산층이 살아나니까. 그래야지 트럼프 팀이 성공하잖아요. 근데 무역 수지와 경상 수지 이 적자 규모가 줄으려면 미국이 수출을 달러가 약해져서 수출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팔 수 있는 게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이 파는 건 좋아. 미국이 파는 건 좋은데 지금 웬만한 저가 제조업은 다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 가 있어. 미국이 생산하는 거를 사줄 수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없잖아요. 미국은 첨단 기술 첨단과 금융 쪽으로 가버렸잖아요. 인프라하고 인건비가 비싸니까 미국이 수출을 해도 그걸 미국 거를 사줄 수 있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뭐 미국에다가 이렇게 뭐 공장을 만들고 제조업 기반을 새로 만들려고 하고 이제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업 뭐 이런 얘기 지금 만들어 가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미국이라는 엔진이 없이 그 나라 자체에서 수요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뭐를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중국 거를 사건, 한국 거를 사건, 미국 거를 사건, 아무튼 그 나라의 수요가 늘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수요가 늘어나려면 그 나라에 돈이 돌아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금융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후발 이런 나라들은 금융시장 자체가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총 수요를 늘릴래야 늘릴 방법이 없어요. 요번에 중국이 1000조 위안 정도를 뿌린다 그랬나요? 1000조 원, 한국 돈으로. 1000조 원 정도를 뿌린다 그랬죠. 왜 그러죠? 왜 돈 뿌리죠? 수요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돈을 왕창 찍어내도 이게 어디선가 아무튼 이 달러가 흘러 들어가고 이게 흘러 들어가서 이게 총 수요가 생긴데 이게 후진국들이 수요가 생기겠느냐? 이게 가능하기라도 한 얘기냐? 그럼 네가 가. 그러면 너네 나라가 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1대1로가 가기는 했지만 좀 갈라다가 뭐 완전히 안 돼 버린 거죠. 수요가 일어나 그 금융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후발국에서 수요가 일어나야 되는데 수요가 안 일어나니까 이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이미 답을 눈치를 채셨겠지만 어떻게 됐죠? 파이코인이 230개국에서 핸드폰으로 채굴하는 거를 가지고 수요를 만들어내잖아요. 나 파이코인 지금 뭐 20개 있으니까 이거 사야지, 이거 사야지. 이걸 오프라인으로 했잖아요. 온라인이 아니라. 아까 이 트럼프 대통령처럼 그 나라에서 뭐 커피를 사 먹건 뭐를 사 먹건 이렇게 했잖아요. 오프라인으로 일단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수요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매개체죠. 결국은
결국은 나중에 은행에서 발행한 돈이 돌지만 매개체는 내가 노력해서 한 채굴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 불가능하다고 봤거든요. 전부 다. 금융 시스템도 안 갖춰져 있는 나라에 어떻게 돈이 돌아, 이 바보들아.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은행이 없는데, 전산망이 없는데. 근데 이 전산망과 금융 시스템을 지금 누가 만드는 줄 아세요? 페이팔 마피아들이 만드는 거예요. 페이팔 마피아들이. 봐요. 신흥국들이 경상수지 적자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총수요를 일으키는 방법이 없어요. 경상수지라는 거는 상품 수지, 수출, 수입, 서비스 수지, 그 다음에 돈을 빌리기도 하고, 대출 받기도 하고, 이 전반적으로 상품, 서비스, 뭐 여행, 뭐 지적재산권, 뭐 급여, 임금, 투자소득, 이자소득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게 경상수지잖아요. 이게 잘못하면 외환위기 올까봐 경상수지 적자를 못 내는 거예요. 근데 답은 잘 사는 나라에서 이 늙은이들이 안 쓰고 있는 늙은 돈들이 돈 쓰는 나라의 젊은 소비자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되는데 금융 시스템이 없다고 돈이 안 가는 거예요. 돈이 안 가니까 총 수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금융기관이 차변과 대변이 맞아야 되는데 막 아무렇게나 돈이 갈 수가 없잖아요. 이번에 트럼프가 자기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었는지 안 드는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딱 이 팀들 페이팔 마피아 팀들을 보게 되면 여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 어디 갔어요? 여기 링크드 이거 인맥 찾아주는 회사 연결하는 거죠. 테슬라, 스페이스X 우주를 다 연결하는 거죠. 이 사람들 유튜브 창업자들 세상 사람들을 다 연결하는 거죠. 피터 힐 해군, 육군, 공군, 우주군 이거 다 연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요. 우주를 통틀어서 세계를 엮는 걸 하는 거예요. 북한이건 뭐건 뭐 이란이건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왜 해요? 스페이스X에서 뿌려주니까 다 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거를 핸드폰만 있으면 테슬라의 스페이스X의 도움만 받아도 여태까지 몇백 년간 금융인들이 할 수 없었던 후진국까지 돈이 다 금융 시스템이 없는 데까지도 다 흘러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방법을 아무도 몰랐었죠. 그런데 니콜라스 부부가 핸드폰으로 채굴로 해갖고 이번에 167개국을 그 167개국 중에 금융 시스템 없는 나라도 있을 거라고요. 거기서 수요를 실제로 물건을 구매하는 거를 한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데이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팔 그룹들, 이 페이팔 마피아들의 목표와 파이 네트워크의 230개국을 하나로 묶는 계획은 성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모든 금융위기는 문제가 뭐였냐면 금융의 공급자와 금융의 소비자와 금융의 대출자가 전부 미국이었거든요. 이게 안 돌고 이게 증권으로 투기로 이게 뭐 증권시장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코인 시장으로 돌고 돌았거든요. 이러면 이게 언제 터져도 터지거든요. 어디서 터져도 터지거든요. 우리 말단 모세혈관까지 피가 안 가면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생기잖아요. 이거를 가게 하는 게 파이 네트워크예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어요. 왜 못했느냐? 금융 시스템이 있어도 환율 변동 때문에 국가 부도날까봐 국가 부도나게 되면 정치적 권력 상실할까봐 그러니까 자본 수입을 애시당초 안 하는 거예요.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란이나 이런 것처럼 막 인터넷 다 막아버리는 것처럼
외부 거를 수입하게 되면 모든 게 바뀔 수 있잖아요. 환율 변동 없이, 국가 부도 없이, 정치적 권력 상실 위기 없이 자본의 수입, 경상수지 적자를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신흥국들의 신용도가 문제라서 안 했는데, 시스템도 없었고 핸드폰 채굴, 통화, 거기다가 기존의 금융 지배권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미국이 계속 금융 지배권은 가지면서 말단 세포까지 돈이 돌게 해야 되잖아요. 투명한 KYC, 블록체인, 요 세 가지가 핸드폰 채굴, 투명한 KYC, 그리고 블록체인이 지금 이거 없이 그냥 뭐 월드뱅크를 통해서 IMF를 통해서 아시아 개발은행을 통해서 아프리카 개발은행을 통해서 유엔을 통해서 그런 도움이 없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확 줄어요. 그리고 무역수지 적자도 확 줄어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없어져요.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과 중산층과 이런 게 다 살아나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 임기 4년 중에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한 번밖에 못하지만 이런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한 번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정권이 바뀌어도 쭉 하잖아요. 이게 파이코인의 힘이에요. 이게 지금은 파이코인을 사람들이 모르고 파이코인이 이거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안 하죠. 비트코인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죠. 근데 비트코인은 그렇게 널리 갈 수가 없어요. 뭐 트럼프 대통령도 뉴욕에서 이거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5년 전부터 준비해온 파이코인은 다 가요. 그래서 비트코인하고 파이코인하고 암호화폐 업계의 대장이 돼가지고 서로 두 개가 상호 보완이 돼가지고 세계 금융 위기를 줄이고 후진국과 이 갭을 줄이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될 거라고요. 제가 비트코인 사토시 나카모토는 노벨 경제학상, 파이코인은 노벨 평화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예, 요 스완 비트코인 요 분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숨겨진 얘기가 뭐 별다른 게 있는 줄 알고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 자기 아들 거예요. 우리 비트코인 하는 사람도 속으면 안 돼요. 이런 내용이었고, 그래서 나머지 내용은 제가 그 페이팔 마피아들의 정치 철학과 경제 철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파이코인과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감사합니다.